다음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산어촌 생활권, 영농권, 수리권 등 특징으로 인해 지역 주민 동질성과 유대감을 가진 소규모 권역으로 묶어서 해당 권역의 특징에 맞게 경관 개선과 생활 환경 정비, 주민 역량 강화 및 소득 기반 확충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생활 터전의 유지 및 최소한의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의 추진 방향은 일반 농산어촌 지역 마을의 주거 환경 개선, 생활 기반 시설 확충, 정보 이용 시설과 문화복지 시설 설치, 또 농산어촌의 경관 개선과 농산어촌 관광 및 진흥, 또 주민 소득 증대와 그 밖에 주민들이 생활에 편리하도록 편의 증진,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2개 마을 이상의 마을을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을 권역의 설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을 간 역사와 문화적 배경의 동일하고 인근 주민 간 유대감이 강하고 공동체 생활이 가능한 지역을 권역으로 설정하고 지형적으로는 임야와 하천, 도로, 행정구역 경계 등으로 인해 권역 구분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지역 개발을 의지가 높고 개발에 대한 주민의 결의가 이루어진 지역에 해당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권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신규 사업성 검토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개발 의지가 높은 지역이 해당됩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환경과 생태 자원 보존이 잘 되어 있는 농산어촌의 고유 어메니티 보존과 유지가 가능한 지역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 마을이거나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과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특성에 있는 마을로 발전 가능성 높은 지역이 해당됩니다. 또한 인근 지역의 파급 효과가 커 향후 지역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다고 예상이 되는 지역으로 인문 사회적으로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갖고 주민 간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동질성과 유대감을 갖는 지역입니다. 권역은 법정리 1개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행정리 100가구 이상으로 구성돼 주민 공동체 형성이 어려운 지역을 인위적으로 권역화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기능과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 기반 확충입니다. 도로 교통에 해당되는데 연결도로라든지 마을 안길, 버스 승강장, 주차장, 소형 교량 등이 해당됩니다. 또 상하수도에는 안방 간정, 마을 상수도, 그 다음에 마을 하수도 등이 해당됩니다. 마을 정비에는 빈집 정비와 마을 재정비 등이 해당되고 복지시설에는 다목적 기관, 마을 도서관, 건강관리시설, 또 마을회관 등이 해당됩니다. 문화시설에는 야외 공연장과 향토 자원 정비, 또 어린이 놀이터 등이 해당됩니다. 운동 휴양에는 운동시설로 또 레포츠 시설, 다목적 광장, 산책로, 정자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소득사업입니다. 소득 기반으로 공동 가공시설과 공동 판매장, 공동 저온 창고 등이 해당되고 체험 관광으로는 마을 조형물과 생태학습장, 폐교를 활용한 농촌 체험시설 등도 해당됩니다. 다음은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우선 교육훈련, 교육장비, 또 마을 사무장, 해설사, 리더 양성, 선진지 견학 등이 해당되고 마을 홍보와 관련된 홍보 마케팅, 또 주민 유치 프로그램과 지역 축제 홈페이지 구축 등이 해당됩니다. 그럼 지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문화, 복지시설 등 지역의 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시설로서 시설비, 부지구입비 등은 전액 보조하고 부지구입비는 부지의 과잉 확보 방지를 위해 기능별 사업비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다목적 기관 등 체험 관객이나 방문객을 위한 복지시설의 용지 구입비는 2013년까지만 지원하고 14년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소득 증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기반 사업은 권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권역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행정리 단위로 하는 공동사업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비 총액의 20%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 가구 전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고 1인이 30% 이상 부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반 사업으로는 생산 보조적 지원, 생산에 대한 생산 단지 조성이라든지 생산용 육묘 구입, 생산지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소득 기반 시설 중 공동 판매장은 권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사업으로 권역 주민 공동으로 운영해야 하며 다른 제품을 판매하거나 외부인에게 위탁, 임대해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소득 증대 사업 중 체험 관광 사업입니다. 체험 관광 사업은 권역의 자원이나 어메니티를 활용하여 외부인을 유치함으로써 권역 주민이 공동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험시설에 체험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당과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식당은 반드시 체험객 내부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체험객이 아닌 외부인을 대상으로 식당과 숙박을 활용할 수는 없으며 또한 외부에 식당, 숙박이라는 외부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 소득을 위한 소득 기반 시설과 체험 시설에 소요되는 토지 구입비, 건물 임차비 등은 수익자 자부담입니다. 다음은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경관 개선 사업은 권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어메니티를 증진하면서 농촌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경관 개선에 따른 사유시설물, 간판이라든지 담장, 지붕시설에 대한 정비는 20%를 자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권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 성과를 높이고 권역의 자생력 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역량 강화 사업에는 총 사업비의 10% 한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합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은 권역 내에서 사업기간 중 5명 이내에만 가능하며 해외 연수 시 총 사업비 중에 자부담이 30% 이상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비 지원금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비 지원 한도는 권역당 3에서 5년간 7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2013년 신규 권역부터는 5년간 25억에서 50억 한도 내에서 조정하여 지원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시장 군수가 되고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사업 관리 등 사업 전반을 수행하게 됩니다. 시장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위탁 시행 시에는 가능한 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등의 일괄 위탁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기관별 역할 분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읍면소재지 정비사업과 같이 농림수산식품부와 도의 역할은 같습니다. 다만 시장군수는 권역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신규 사업의 사업성 검토서를 작성 또 사업 검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을 신청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승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또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20% 못면은 자체 변경 처리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준공 및 정산, 유지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서 작성과 기술지원, 지역발전 컨설팅, 또 사업 시행 기술 지원과 마을 주민 교육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역 주민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시군 발전 협의회 참여와 신규 사업성 검토 신청서 작성 참여, 또 명예 봉사 감독 참여, 또 시설물 등의 유지 관리 권역 사무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권역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통해 권역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고 주민과 지역 내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구성 시기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익년 신규 사업 대상지로 신청하기 이전에 구성하여야 하고 권역 내 마을 대표와 여성 지도자, 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또 농림수산축협이라든지 민간 전문가, 또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20명 이내로 구성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협의회장은 민간 전문가와 부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사무장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상향식 추진 방식의 다양한 분야가 접목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역할 지원을 통한 지역의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는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지역 주민을 지원하고 권역 내 사업 추진, 또 홍보, 기획, 또 유지관리 등의 권역 발전을 위한 역할을 전담할 수 있도록 사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제도의 지원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권역 중에 사무장을 채용할 권역 대상자로는 사무장 1명을 채용하게 되고 월 120만 원 범위 내에서 국비 70%, 지방비 30%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사무장 월 활동비는 권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 및 권역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소요 비용은 권역별 형편에 따라 지자체 또는 권역 자체적으로 월 1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은 최대 8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무장을 선발하고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은 1년간 1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서 사무장 운영기간을 조정하여 시행하게 되는데 사업 시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드는 비용은 권역 자체 부담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무장의 주요 임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합니다. 권역추진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지원과 주민 공동소득 추진 관련된 업무를 지원합니다. 권역의 고유 브랜드 개발과 홍보 마케팅, 또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견학, 주민들이 추진해야 할 역량 강화 사업
위탁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 따라 단계별로 권역추진위원회가 권역발전협의회 및 사업 위탁 시행기관 등 관련 전문기관의 업무를 협의하고 지원합니다. 권역추진위원회의 분야별 조직화와 운영을 보조 지원합니다. 지원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사무장 업무를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사무장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무장의 선발 및 해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역사무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선발 절차에 의하여 선발하고 추진위원회는 사무장이 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소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진위원회 제적 과반수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는 경우 사무장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사무장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 권역추진위원회와 사무장 간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장 군수가 권역 단위별 세부 내역 4개 기능별로 국고기준 총액 20% 이상인 경우에 사전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합니다. 20%에서 50% 미만의 경우에는 도지사 협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농림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시군에서는 사전에 계획 변경 내용과 사유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사업 목적과 법령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외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적정할 경우에는 시군의 자료를 검토해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의 검토 결과를 참고해서 변경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 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의 적정성, 경제성, 활용도 등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하고 사업 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시행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사업 효과의 극다화를 위해서 사업의 연계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이 완료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 시장군수는 사업 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준공검사 결과를 검토하여 농림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사업이 완료된 공공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는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등기하여 관리하고 주민 자부담이 수반되는 민간 자본 사업에 대해서는 출연자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출연자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시설물이 국가 및 지방자치체의 지원을 받은 자산임을 반드시 표기하여 등기하여야 합니다. 시장 군수는 준공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검사 기술을 가진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다만 전문검사 기술을 가진 자가 당해 사업의 공사감리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해서는 안 됩니다. 위탁 시행자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준공검사된 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유지관리 과정에서 공사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공사 또는 위탁 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 보수 기간 내에 하자 보수가 완료되도록 하는 등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시설물의 인계 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부담이 수반되는 공동 지역 소득 시설 설치 시 사업 시행자는 참여 주민과 협의해서 소유액의 부담과 정산 절차, 사업 완료 후 시설물 인계 방법 등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주민 참여 주민이 사업 시행자와 협의 확정한 기간 내에 주민 부담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납부해야 하며 사업 완료 시 정산 확인 후 시설물을 인계하여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위탁받은 시행한 경우 위탁 시행자는 준공 후 공공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해서 시장군수 명의로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하며 시장군수는 보안상이 없는 경우 인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시설물은 지역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해 공종별로 또 부분 준공검사를 통해 시설물을 인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지역 소득 증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 기간 10년 동안이 경과 이후에 시설물 운영 주체, 운영 방법, 용도 등과 관련 조건을 붙여서 소유권을 권역에 양도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 지침과 매뉴얼의 적용 시점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 추진 매뉴얼의 적용 시점은 12년도에 착수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계속 사업으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 지침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사업 지침과 매뉴얼을 적용하면 됩니다. 계속 사업일지라도 사업 시행 계획이 12년에 착수하여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12년도 추진 매뉴얼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포괄보조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중 읍면 소재지 정비 사업과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